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대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대출. 이제 사람에 따라서요, 신용 등급이 다르듯이 은행마다 취급하는 금리가 약간씩 다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최대한 금리는 직결적인 나의 수익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야 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지출되는 비분이 이 대출 이자가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나머지는 다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대출 일을 제가 해왔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대출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보면, 이제 본인들이 거의 대부분 기업체들은 본인들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습니다. 거의 주거래 은행하고만 많이 거래를 하고, 주거래 은행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고 금리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전체 회사의 그 주거래 통장을 다 통째로 바꾸는 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거로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주거래 은행이 이제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는 이미 잡힌 고기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마진을 보면서 이렇게 그 기업체를 상대를 하지만, 이걸 새로 유치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당근을 던져주고 좋은 조건을 던져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뭐 은행이 되었든 국가기관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모든 거는 똑같습니다. 간단히 따지면,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거를 내가 너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너의 은행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금리를 우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더 딜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딜을 여태까지 이제 대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을적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은행을 다녔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담보 비율이 70%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담보 비율 안에서는 을이 아닙니다. 갑이에요. 대출을 내가 이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고 저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고 저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교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시해주는 은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잘 하시면, 봐보세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만약에 1%가 다른 은행보다 싸다라고 봤을 때는 이 1%가 그냥 보이는 1%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싸지기 때문에 그걸 내게 되면 수익률로는 1%가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간과를 하시고, 은행을 시중에 있는 뭐 메이저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이런 메이저 은행만 상대를 하시고, 그래야 금리가 좀 싸니까 메이저 은행 중에서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히. 사실은 이제 저는 굉장히 지점장님들하고 친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할 때 거의 과장 차장급들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점장님들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돈이 없을 때에도 지점장들하고 친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분양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분양 대행업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출을 제가 중간에서 알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점장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굉장히 알겠더라고요. 우리은행이 보수적일 때는 약간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약간 진보적으로 좀 강하게 가고요, 또 국민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약간 보수적으로 가면 우리은행이 약간 더 진보적으로 풀어주고, 이게 약간 차이가 그 은행마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임대사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거부감이 많은 은행이 있고, 임대사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줄 때 좀 편하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구나.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사게 되면 사업자로 사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을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봅니다.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를 대출을 해준다라고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그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은행을 상대를 할 때 내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이거를 취득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금리에서 굉장히 가산됩니다. 임대사업자에 취급하는 금리와 실제 사업하는 기업에 취급하는 금리가 달라요. 은행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제 영상에 우리 지원형님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득이 되는 부분으로 조금은 유리하게 가세요. 절대적으로 임대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사업을 할 거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해서 잔금을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게 금리에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가 좀 한번 해드리고 싶고,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냥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이용했던 은행이라 그래서 너무 맹신해서 그 은행만 이용하지 마시고 좀 비교를 해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금리를 좀 싸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좀 더 싸게 받고 싶으시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돈을 안 받거든요. 뭐 돈 받고, 저는 브로커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은행하고 거래했던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좀 더 해줄 수 있죠. 아무래도 그것도 가만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점장님들이 자기 지점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또 역량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도 또 빼드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또 영업비밀을 너무 많이 까버린 것 같네요. 하여간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대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조금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세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귀찮고 이런저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걸 하지 않는데 굉장히 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챙기면 결과적으로는 금리는 내려가면 내 수익이니까 꼭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상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